우리는 기후위기를 방치할 수 없는 것이다. 지금은 기후위기 비상 시기다. (40% 정도의 식물만 살아남고 나머지 58%는 멸종한 온실가스 이야기인데요. 특별히 블랙 카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말씀드릴 순서는 이게 탄소를 그린 카본, 블루 카본, 블랙 카본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는 말씀 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번 시간에 주로 드릴 말씀은 이 블랙 카본이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어디서 발생하고 이것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우리나라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이런 얘기까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탄소를 크게 이제 세 가지로 이렇게 나눕니다. 그린 카본, 블루 카본, 블랙 카본 이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보통 그린 이렇게 하면은 이 자연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 좋다는 걸 알 수가 있죠. 블루 하는 것도 이 바다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린과 블루는 이 자연을 의미하기 합니다. 그래서 이 그린, 블루 하는 것은 대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 탄소가 이 땅으로 들어가는 이런 탄소를 의미하는 것이고, 블랙 카본은 땅에서 대기로 나가는 카본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기후 위기와 관련해서 우리가 주목하는 이런 카본은 이 블랙 카본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벌써 하나하나 따져보면 이 그린 카본은 이 육상 생태계가 흡수해서 저장하는 탄소, 즉 숲이 대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겁니다. 1년 지나면 거리 가로수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무가 점점 커집니다. 그거 자체가 1년 동안 대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를 흡수해서 O2, 즉 산소 분자는 대기로 내보내고 탄소는 자기 몸에 계속 차곡차곡 쌓아놓는 거죠. 그게 이제 나무가 성장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년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나무가 자꾸 성장하는 것, 그거 자체가 그린 카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린 카본 지대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열대우림 지역인데 그 중에서도 아마존 열대우림이 제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지구 전체 열대림 중에 약 50%를 차지하는 것이 아마존 열대우림입니다. 그리고 지구에서 만들어지는 산소의 약 20%가 아마존에서 만들어진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블루 카본인데 이것은 해양 생물이 저장하는 탄소를 얘기합니다. 바다라든가 갯벌 같은 해양 생태계가 흡수하는 탄소를 블루 카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블루 카본이 처음으로 국제사회에 알려진 것은 2009년에 국제자연연맹 이쿤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 이쿤 2009년 보고서에서 이 블루 카본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갯벌이라든가 바다에 대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가 많이 저장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다라든가 갯벌을 잘 보존을 하게 되면 대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가 많이 흡수되어 들어갑니다. 근데 우리가 갯벌을 갖다가 보존하지 못하게 되면 그 이미 오랜 시간에 걸쳐 가지고 탄소를 많이 저장해 놓은 갯벌이 훼손이 되게 되면 그 속에 들어있던 카본이 대기 중으로 많이 올라올 수가 있겠죠. 그린 카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저걸 잘 보존을 하게 되면 숲이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를 잘 흡수한다. 이렇게 이제 받아들일 수도 있지만 우리가 숲을 보존을 못하게 되면 숲에는 탄소가 많이 저장되기 때문에 저것이 다시 대기 중으로 방출이 된다 하는 것에 주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린 카본, 블루 카본 이렇게 딱 얘기를 하면은 저거는 잘 보존해야 되는 것이구나. 그 자연 보호를 왜 우리가 얘기하는가? 그 기후 위기 문제를 얘기하면 당연히 그 자연 보호가 모두 바탕이 돼야 됩니다. 세 번째가 블랙 카본입니다. 땅에서 대기로 올라가는 카본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조금 범위를 줄여서 얘기를 한다면 시꺼먼 수땡이, 거름 이런 것들이 이제 블랙 카본이 되겠죠. 그래서 블랙 카본은 지구 온난화의 위험 물질이 되기도 하지만 저게
대기 중에 많이 나가고 저걸 호흡을 통해 가지고 블랙 카본이 우리 몸속에 들어가게 되면은 아주 심각한 대기오염 물질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블랙 카본은 제가 16번째 시간에도 잠시 살펴보았습니다만 석탄, 석유 같은 화석연료 혹은 나무가 나무를 뗄 때 불완전 연소를 시키면 굴뚝에 시커먼 연기가 나갑니다. 그 얼음, 분지 이런 것들이죠. 이제 그것이 블랙 카본을 이룹니다. 요약하면 그린 카본, 블루 카본은 자연이 대기 중에 있는 이산탄소를 저장해 있는 것이고 블랙 카본은 인간 활동을 통해서 혹은 자연 훼손을 통해서 땅이라고 하는 것은 해양도 포함해서 해양, 숲 이런 곳에서 대기 중으로 나가는 탄소를 얘기합니다. 예, 그리고 이 그림은 뭐 상당히 복잡합니다만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내용은 그런 겁니다. 저기 보면 그림에서 애트모스피어는 게 이제 대기가 되겠죠. 그리고 소일 이렇게 해놓은 것은 뭐 토양 이런 게 되겠습니다. 그 지구는 대기권이 있고 그 다음에 육상 땅으로 되어 있는 게 있고 해양이 있습니다. 그 중에 저 그림에서 가로로 이렇게 표시해 놓은 게 탄소가 얼마나 많이 존재하는가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저 단위는 CO2 이렇게 되면 탄소 하나에 산소 원자 2개, 산소 분자와 탄소 원자가 결합이 되어 있는데 산소의 질량은 빼고 탄소의 질량만 얘기하는 것이고요. 메탄의 경우도 CH4, 그 탄소 하나에 수소 원자 4개가 결합되면 메탄인데 수소의 질량은 빼고 탄소의 질량만 계산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기 중에는 약 800기가톤의 탄소가 존재를 합니다. 그에 비해서 소일 하는 거, 토양에는 22,300 대기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저 심해저에 가면은 뭐 6만 이렇게 되는 6만 기가톤 이렇게 되니까 대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양의 탄소가 땅 속에 그리고 그다음에 연안가에 그리고 표층 해수에 그리고 또 심해에 어마어마한 양의 탄소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에서 의미하는 것은 탄소가 대기에만 많이 있는 것이 아니라 대기에 있는 탄소는 오히려 적은 양이고 땅에는 자연에는 어마어마한 양의 탄소가 들어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기후 위기로부터 지구 환경을 지키기 위해서는 자연에 저장되어 있는 탄소가 대기 중으로 나가지 않게 해야 된다. 그 말은 자연을 지금 있는 그 상태로 잘 보존을 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인간의 힘이 있다면 인간의 힘이 닿는다면 육상 생태계도 그렇고 해양 생태계도 그렇고 이게 더욱더 건강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기여를 해야 된다. 예, 그 다음에 가볍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탄소의 종류, 블루 카본, 그린 카본인데 블루 카본은 그 해양에서 탄소를 저장하는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맹그로브 숲이죠. 저거는 이제 그 육상에 있는 물과 바다의 물이 만나는 그걸 기수대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쪽에 맹그로브 숲이 잘 성장을 합니다. 그 맹그로브 숲도 하나의 숲이기 때문에 저게 자란다는 얘기는 대기 중인 이산탄소를 많이 흡수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 맹그로브 숲은 육지에 있는 물이 흘러갈 때 저 맹그로브 숲에 부딪히면 유속이 많이 감소가 되겠죠. 그렇게 되면 육지의 그 토양의 침식을 갖다 막아주는 역할도 하고요. 그 다음에 태풍이 올 때 저 맹그로브 숲이 있으면 저것이 바람을 갖다 상당히 약화시켜주는 그런 역할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해일이 밀려오면 해일을 막아주는 역할도 합니다. 그래서 맹그로브 숲은 육지와 바다 사이에 완충 역할을 하는 거죠. 근데 지금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저런 지역에 새우 양식 이런 걸 하기 위해서 맹그로브 숲을 대량으로 훼손을 시켜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통해 가지고 새우 양식 같은 걸 통해서 우리가 경제적 이익은 얻고 있지만 대신에 강력한 태풍 같은 게 올 때 과거에는 저 맹그로브 숲이 상당히 완충을 해줬는데 이제 저 맹그로브 숲이 사라지면서 육상의 어떤 집안 사고도 많이 나고 그리고 더 강한 태풍이 밀려오고 그리고 육지에 내렸던 홍수가 쓸려 내려갈 때 더 많은 토양이 바다로 빠져나가는 그런 피해를 우리가 감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측에 있는 거는 아주 기분 좋은 거죠. 자연 원시림의 숲입니다. 그래서 저런 숲이 광합성 과정을 통해서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를 저장합니다. 잎사귀가 자라기도 하고 가지가 자라기도 하고 그리고 나무 기둥이 자라기도 하죠. 그 자체가 대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를 저장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저게 숲의 그린 카본, 그래서 맹그로브 숲 같은 거는 블루 카본의 하나의 사례가 되겠습니다. 경유 차량이죠. 오래된 경유 차량 같은 경우에 출발하게 되면 저렇게 아주 심각한 블랙 카본을 방출을 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저런 것들이 선진국 사회에서는 볼 수가 없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미 이제 일정 분 이상 노후 차량, 경유 차량 같은 경우는 도심으로 못 들어오게 되기 때문에 시골이라든가 중소도시 이런 데서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인도라든가 동남아시아 이런 곳에 가면은 저런 노후 차량들이 굉장히 많이 돌아다니고 있고 저 과정을 통해 가지고 블랙 카본이 대량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블랙 카본의 발생으로는 산불 발생이죠. 그 산불로 인해서 나무가 타서 만들어지는 이산탄소 양이 연간 한 1억 톤 정도 된다고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산불이 나게 되면은 이산화탄소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저런 거름, 블랙 카본, 숯땡이 이런 것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저것이 북극권이라든가 그다음에 티베트곤 같은 고산지대로 가서 영구 얼음에 내려앉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얼음이 거무튀튀하게 변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태양 에너지가 내려쫄 때 그 에너지를 많이 흡수하게 되는 거예요. 반사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많이 흡수하게 되고 그 효과 때문에 티베트곤의 빙하가 녹는다든가 그다음에 북극권의 빙하가 녹는다든가 이런 것에 크게 기여를 합니다. 그리고 역시 공장에서 그 열을 만들기 위해서 연소시키는 저질 석탄 이런 것들이 연소가 많이 되면 어마어마한 양의 블랙 카본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저 블랙 카본이 만들어지면 저게 대기 대순환에 의해 가지고 남극 지방으로도 가고 또 일부는 아주 적은 양은 북극 지방으로 갑니다. 그리고 또 일부는 우리 지역에 가까운 티베트곤 쪽으로도 가더라는 거죠. 그러면 저게 남극이라든가 티베트곤 이런 얼음에 내려앉으면 그러면 이제 아주 새로 내린 그 신설 같은 경우는 햇빛이 내려쫄 때 흡수율이 15%밖에 안 됩니다. 85%는 반사를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저런 숯덩이 같은 것이 가지고 깨끗한 눈 위에 혹은 빙하 위에 내려앉으면 이 반사율이 급속하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반사율이 85%든 것이 40%, 50%로 대폭 줄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과정을 통해 가지고 빙하가 더욱이나 빠르게 녹아내립니다. 그래서 이것이 티베트곤 쪽에, 티베트곤 저런 쪽에는 한 5월 이때가 되면 비가 오지 않아도 홍수가 지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고산지대에 있는 빙하가 빨리 녹아내리면 그것으로 인해서 엄청난 양의 물이 흘러내리기 때문에 그로 인한 홍수가 발생하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요즘 이제 그런 홍수로 인한 피해가 납니다만 저렇게 이제 그 티베트곤 쪽에 설립 면적이 빨리 사라지게 되면은 멀지 않은 날에는 이제 봄이 되어도 저 티베트곤 쪽에서 눈이 녹아서 물이 내려와야 그것으로 사람들이 식수도 해결하고 그다음에 농사를 지을 수가 있는데 이제 그런 물들이 사라지겠죠. 즉 건조화되어서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땅, 즉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저 티베트곤 쪽에 설빙 면적이 많이 줄어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저것이 바로 우리나라 여름철 폭염 현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나라 여름철 더위 같은 것도 보면 여름이 더운 거는 당연한 현상입니다. 그렇지만 1990년대 중반 이전에는 35도 이상의 아주 초고온이 나타나는 일수는 하루 이틀밖에 안 됐는데 그 이유가 되면은 과거에 비해서 한 대여섯 배, 7배, 2018년 같은 경우는 수십 배 가까이 이게 크게 늘어납니다. 그때 그리고 온도 자체가 35도 정도가 아니라 38도, 40도 막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이렇게 엄청나게 더운 더위를 살인적 더위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살인적 더위가 몰려오는 원인이 무엇인가 하면은 과거에는 우리나라 여름철에 되면은 북태평양 고기압, 즉 일본 열도 밑에 중심을 둔 고기압 세력이 우리나라를 이렇게 덮으면서 비도 오지 않고 햇빛이 쨍쨍 내려오면서 더위가 옵니다. 그 정도였는데 최근에는 저 티베트곤 쪽에
설빙 면적이 줄어들면서 저쪽에서 강력한 상승 기류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그래서 티벳 고원 쪽에 상승한 공기가 우리나라 쪽으로 가고 유럽 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쪽으로 온 공기가 우리나라 상공에서 지상으로 침강을 하게 됩니다. 근데 저 공기가 침강을 하게 되면 1km 내려올 때마다 10도씩 온도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저 공기가 지상으로부터 적어도 한 7, 8km, 낮아도 한 5km 이상 고도에서 쭉 티벳 고원 쪽에서 우리나라 쪽으로 오는 거죠. 그래서 저 공기가 지상으로 내려오면 적어도 50도 이상의 성온 효과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고 침강기류가 내리는 곳에서는 소나기도 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2018년의 경우에는 폭염이 한 달 가까이 쭉 이어졌는데 그때 보면 소나기조차 내리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최근에 오면 저 티벳 고원의 고온화 현상 때문에 여름철이 되면 우리나라를 덥게 만드는 요인이 북태평양 고기압 위에 티벳 고원이 하나 더 차지해 버립니다. 그래서 이중으로 저걸 이중 도움 현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상에서 뜨거운 공기가 상공으로 못 가도록 덮어버리는 거죠. 침강 공기가 위에서 쭉 내려오니까 밑에 있는 공기 위로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 현상을 도움 현상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게 과거에는 북태평양 고기압 하나가 도움을 이루었다고 한다면 최근에는 티벳 고원이 뜨거워지면서 티벳 고원에서 만든 공기가 또 우리나라에서 공기가 침강을 해오면서 우리나라 여름을 굉장히 덥게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더위는 당연히 따라오는 것이 가뭄입니다. 그래서 가뭄이 계속 길어지는 것, 그리고 여름이 길어지고 엄청나게 더워지는 것, 이런 것들이 바로 티벳 고원 지역의 고온화 현상과 관련이 있고 그 영향은 아마존에서 화전을 만들면서 만들어진 그 숯땡이, 이것도 기여를 많이 한다. 그래서 아마존은 먼 곳에 있고 우리와는 관계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매년 피해를 보고 있는 그런 문제라고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블랙카본 같은 경우는 기후변화, 지구온난화를 가져오긴 가져오는데 이게 가스가 아니고 입자이기 때문에 그냥 물질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리고 이제 온실기체 중에서는 국제사회가 규제하는 것은 그 6가지 기체가 있다라고 제가 16번째 강연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 안에 이 블랙카본은 들어가지 않습니다만, 그렇지만 실제 지구온난화에 기여하는 양을 따져보면, 기여도를 따져보면 이산화탄소의 약 50% 가까이 되는 거죠. 전체적으로 보면 이산화탄소의 기여율이 40%, 그 다음에 블랙카본의 기여율이 숯땡이 이런 것들이 기여하는 게 18% 정도 된다고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이산화탄소의 절반 정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 전문가 그룹에서는 상당히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2019년 11월 달에 그 미국 오레곤 대학교의 리펄하고 울퍼 교수라고 하는 생명과학을 하시는 분입니다. 이분들이 지금 지구온난화 문제가 너무 심각하다. 근데 이게 정치권에서 너무 움직이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 과학자들, 전 세계 과학자들이 한번 이게 같이 서명하는 거죠. 우리 의견을 다 모아서 국제사회에, 미국 백악관을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에 우리가 건의를 하자. 그 지구온난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 가장 중요한 문제를 정리를 해서 건의를 하자라고 저분들이 주도를 해서 이메일을 통해 가지고 전 세계 과학자들에게 동참해달라고 이메일을 보내왔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서명한 사람이 약 1만 명 정도가 되었는데 저도 그때 저 이메일을 받고 서명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보면 저 6가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첫째는 당연히 화석연료를 재생에너지로 전환을 해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하면 화석연료가 재생에너지보다 아주 비싼 에너지로 만들어 놓으면 그러면 재생에너지로 전환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미 재생에너지가 화석연료보다 이미 싼 에너지로 많이 이제 전환이 되었죠. 근데 이제 2019년만 하더라도 화석연료가 재생에너지보다는 싼 에너지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서는 안 된다. 그 재생에너지는 세금을 물리지 말고 혹은 보조금을 주고 화석연료에는 높은 수준으로 탄소세를 물리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화석연료가 비싸지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재생에너지로 에너지 전환이 매우 빨라질 것이다. 그래서 국제사회의 높은 수준의 탄소세 도입을 강력히 촉구한다. 이게 1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저런 이제 건의사항 이런 것들이 받아들여져서 EU에 EU가 하는 탄소 국경세 같은 게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개별 국가별로도 탄소세를 도입한 나라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겠습니다만 거의 한 100여 개 국가가 될 겁니다. 그 우리나라는 아직도 저게 도입이 되고 있지 않는데 지난 대선 기간 동안에 그 용해인 의원이 탄소세를 도입해 가지고 저것을 기반으로 우리 기본소득 제도를 시행하자라는 그 입법을 갖다가까지 갔는데 당연히 이제 국회에서 받아들여지지는 않았습니다. 저게 1번입니다. 두 번째로 나온 얘기가 바로 SLCP, 단기 체류 기후변화 유발 물질입니다. 저걸 가장 대표할 수 있는 게 메탄하고 블랙카본이 되겠죠. 이산화탄소만 문제가 아니라 SLCP, 단기 체류 기후변화 유발 물질, 이것의 규제가 대단히 중요하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그 이야기 같은 경우도 사실 1번, 2번과 그게 벗어나는 얘기는 아닙니다. 아마존 열대우림을 복원하자. 지금 이제 전 세계에 인도네시아라든가 아마존이라든가 콩고라든가 이래 전 세계에 열대우림이 분포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열대우림이 탄소 흡수원으로서 기능을 할 수 있는 곳은 콩고 열대우림밖에 없습니다. 콩고 열대우림은 인도네시아 열대우림보다도 작거든요. 그것만 이렇게 보존되어 있고 아마존, 인도네시아 이런 그 다른 지역의 열대우림은 이미 파괴가 돼가지고 이게 숲이 이산탄소를 흡수하는 것이 아니라 방출하는 방출원으로서 이미 전환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육식을 줄이고 채식 중심으로 식생활을 개선하자. 아마존이 훼손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도 결국은 전 세계에 인구가 늘어나고 소득이 증가하고 그러다 보니까 육식에 대한 수요가 폭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아마존을 훼손하고 뭐 다른 지역의 열대우림을 훼손하고, 왜냐하면 열대우림이 값이 쌓이니까 거기서 화전을 통해 가지고 목장도 만들고, 그리고 아시아권이나 이런 데 있는 사람들은 고기에 마블링이 끼어야 좋아하죠. 그래서 이게 그냥 방목한 고기가 아니라 도축하기 얼마 전에는 콩이라든가 곡물을 먹여야 됩니다. 그래서 또 곡물 농사를 짓기 위해서 또 화전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열대우림을 갖다가 훼손하고 있는 원인이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 인간이 배출하는 이산화탄소 온실가스 중에서 저 목축업이 기여하는 비율도 약 한 20%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식을 줄이고 채식 중심으로 식생활을 개선하는 것, 이것도 빠뜨릴 수 없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다음에 다섯 번째는 이제 경제성장 추구를 탈피하자,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 정도 보면은 이제 그 세계 경제가 침체가 오고 뭐 이렇게 한다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이제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기후위기로부터 지구 환경을 지키기 위해서는 에너지 사용을 적게 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은 우리가 지금 물질 소비 이 양을 많이 줄여야 됩니다. 그러면 저게 다섯 번째가 정말 중요한 얘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여성교육 강화해서 지구촌 인구를 안정화시키자는 얘기를 합니다. 지금은 이제 전 세계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나라가 중국에서 이제 인도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인도가 인구가 가장 높다고 합니다. 근데 인도도 인구가 이 고령화 사회로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도가 인구 피크를 찍고 내려가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는 인구 증가지대는 아프리카로 간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왜냐하면 이제 그런 지역에 있는 여성들이 애를 많이 낳습니다. 근데 저기 보면은 이 국제사회 전문가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어떤 지역에 있는 여성들이 애를 많이 낳는가 하면은 유아 사망률이 높은 지역에 살고 있는 여성들이 애를 많이 낳더라는 겁니다. 그 여성들이 자신이 낳은 애가 죽지 않고 살아남는다는 확신이 들면 애를 적게 낳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인구 문제, 전 세계 인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성 교육이 시행이 돼야 되고, 그리고 여성들에게 당신이 낳은 애는 죽지 않고 반드시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는 확신을 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려고 하면은 의료 같은 것도 선진국에 있는 의료 기술이 개도국에 들어가서 그 어린애들을 살려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드리고자 싶은 얘기는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첫 번째가 화석연료로부터 재생에너지 에너지 전환이다. 두 번째가 단기 체류, 즉 블랙카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이게 이제 1번, 2번으로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온실기체 이야기 두 번째 주제를 잡아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렸습니다. 17번째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